아니고요. 그 마린 이노베이션에서 만든 그 양갱이 아시죠? 그 양갱인데 그 안에 해조류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해조류는 40억 년이라는 나이를 갖고 있어요. 지구가 45억 년이겠고요. 해조류는 40억 년이고, 인간은 정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종이죠. 그 해조류가 바다에 많아지면 문제가 바다를 오염시킵니다. 그런데 그 해조류를 가지고 바이오매스로 활용을 하고요. 최근에 그런 해조류를 가지고 저렇게 업사이클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SK이노베이션 쪽에서 좀 받으신 걸 투자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 회사가 양갱을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반응이 좋은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도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이 교육을 좀 들으시면서 당이 좀 부족하실 것 같으니까 초콜릿하고 그 다음에 양갱 드시고요. 또 하나, 세 번째 저희가 준비한 메뉴는 저 뒤에 보시면 뜨거운 물 내리는 그 통 옆에 그 저희가 가져온 그 종이컵들이 있는데, 저 종이는 대나무 소재로 만든 종이컵이에요. 그리고 저 옆에 콤부차라는 게 있습니다. 콤부차를 아시는 분? 네, 이거 여성분들이 아시죠? 콤부차는 우리들 몸속에 사는 미생물들이 만든 차예요. 그래서 그 차를 마시면 하루에 한 번만 드시는데, 저도 그거 많이 먹고 좀 화장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잔 정도만 마시면 우리 장 안에 필요한 미생물에 먹이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케이터링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이제 리소페가 워낙 이런 컨셉을 많이 잡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디자인 전문 회사에서도 많이 오신다고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미래 퓨전 푸드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세 가지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안에 내용이 좀 궁금하시면 저희가 TV브레이크 이렇게 저희가 만든 엽서가 있으니까요. 하나씩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이번에 교육이 요 창원 디자인 주도 제조 혁신센터에 출발을 해서 다음 주는 저희가 경북 디자인 주도 제조 혁신센터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 내내 교육을 하게 됐는데요. 하루도 같은 강사진이 없고 하루도 같은 교육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거는 트렌드, 그러니까 제조 혁신 트렌드 세미나라고 하는 교육이고요. 다음 주에 하게 되는 거는 디자인 인식 확산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부터 시작해서 다 오실 수 있는 그런 1시간 정도의 강연이 있고요. 이번에 그 강연으로 모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흥미로우신 강사님들이 많이 대구나 서울에서 오시고요. 이번에 국회에 있는 그 미래 연구위원님도 한 분 모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하는 게 바로 그 역량 강화라고 하는 교육인데요. 제가 안내 좀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보드가 있는데, 역량 강화 교육은 이 위에 실제 소재가 놓여지고요. 딱 10분에서 15분만 저희가 딱 임의로 선정을 해서 저랑 같이 5시간 내내 소재 워크숍하고 아이디에이션을 다 하게 됩니다. 경남은 2번이 있습니다. 5시간, 5시간. 그리고 경북에 계시는 만약에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은 5시간 한 번이 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오셔서 QR을 딱 찍으시면 저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엄청 자세하게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안내가 되게 중요해서요. 자, 지금부터 제가 오늘 이 트렌드 제조 혁신센터에서 하는 트렌드 세미나에 대해서 출발을 해드리면서 제가 지금 처음에 스타트하는 부분은 마이크로 트렌드 사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세상이 변할 것인지, 기술은 어떻게 가고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서 더 전환이 오고, 그래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때 이제 다른 강사님들이 또 두 분이 강의를 하시게 됩니다. 내일은 혹시 내일도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중국에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내일은 저희 이제 리소페라고 하는 회사가 원래 그 산업 전반에 있는 기업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해마다 이때쯤 세미나를 막 해요, 공개적으로. 근데 오늘 요번에 저희가
내용 작업을 안 하고 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실 거는 정말 그냥 2024년에 미래 먹거리가 뭐지? 하고 정확하게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원래 2005년부터 그런 일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오시면 좀 더 손에 잡히는 얘기를 좀 들으실 수 있고 오늘은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저희 이소태라고 하는 회사가 항상 세미나를 할 때 맨 앞전에 저희는 영상과 함께 내가 어떤 얘기를 앞으로 해드릴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소개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디오 영상 무비 한번 보시고 끝나고 나서 제가 40분 동안 설명을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건 영업은 아니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보신 그 미래 퓨처 카탈리스트라고 하는 분석하는 거는 리소페라고 하는 회사가 그 기업과 함께 기업의 미래 먹거리, 기술, 브랜딩, 프로덕트, 서비스 이런 걸 저희는 컨설팅하는 회사로 20년이 된 회사고요. 그리고 뒷전에 2030년 퓨처 머터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그 섹션은 저희가 또 프랑스에 있는 혁신 소재 기관의 마테리오 서울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CMF 사업 총괄이고요. 그래서 저런 미래의 어떤 그런 세상의 변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실제 혁신적인 소재,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거는 뜬구름이 아니라 실제 정말 제품에 다 적용됐던 사례들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제 제가 앞서 이걸 얘기를 안 해드리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뭔데 저런 하지 그러시기 때문에 일단 제가 좀 설명드렸고요. 앞전에 이 부분은 제가 좀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시작 전에 좀 설명을 드렸던 그 퓨처 소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퓨처 스탠다드 2025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4가지 아이콘이 보이시죠? 자, 이게 어떤 거 같으실까요? 어떤 느낌이실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저도 앞전에 그 김건강 교수님처럼 이렇게 질문을 좀 하는데, 지금 요 보시는 게 바로 미래 영업자들이 미래를 보는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 제조기업들한테, 디자인 기업들한테 필요하십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라인업. 쉽게 얘기하면 그냥 고속도로처럼 성장해요. 경제, 미래. 자, 그래서 이걸 선형경제라고 하는데, 선형경제는 순환경제의 반대 개념이라서 얘는 자원을 계속 고갈화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crisis, 위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금융위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게 위기. 자, 3번째는 카오스, 극단적인 상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참 좋아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들으실 뉴노멀, 새로운 표준경제, 뉴노멀 거죠. 뉴노멀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2008년에 미국의 모기지원사한테 때 처음 나온 용어예요. 그리고 지금은 정확하게 뉴노멀이 아닌 넥스트 노멀이 맞습니다. 자, 이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라이너는 선형경제라고 앞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얘는 미래 연구, 그러니까 기업 미래 연구를 할 때 이렇게 기업이나 기술이나 제품이 성장하면 무조건 붕괴한다라고 봅니다. 대안이 없이 무조건 빠르게, fast follow 하게 되면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라이너 경제라고도 하고요. 소비와 공급이 맞물리는 선형적인 성장을 하는데 자원이 결국 부족해지고, 자, 탱kin이 떼죽음을 당한다, 종말에 빙하다, 이런 게 다 여기에 속합니다. 지금의 산업과 그런 경제활동은 환경과 직관적인 연결이 있어서 지금 제조기업이나 뿌리공정 기술을 갖고 계시는 그런 기업이나 아니면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 전문가들이 가장 난해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산업활동과 환경이 뭔가 영향을 같이 주고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2번째, 위기는요. 그 비트코인 뭐 이런 거예요. 결국 중앙화를 탈피하기 위해서, 탈중화화를 위해서 선택한 미래인데, 얘도 요즘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보시면 미래 실증주의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다른 걸 선택합니다. 뭐 이런 어떤 솔루션에 대한. 2번째는 바로 그 포스트 코비드, 코로나 이후 세상이 어떻게 된다? 막연하게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은 더 나을 것이다. 뭔가 이런 차원에서의 위기. 3번째가 메타모더니즘. 이게 바로 그 메타버스랑 같은 얘기인데요. 앞전에 그 교수님께서, 김범관 교수님께서 앞전에 설명하실 때 요즘 건축은 전혀 보지도 못한 그런 게 막 나온다.
사우디에서 지금 시작한 네옴시티라든가 이런 게 기존에 없던 거다. 지금 건축 쪽하고 자동차가 가장 이슈가 커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분야에서 한 20년, 25년 정도 일을 했는데 세상이 변할 때 가장 먼저 혁신을 하는 곳이 건축과 자동차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거기 인간공학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봐요. 환경공학. 그냥 기술만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정서까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자동차와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생전 한 번도 기존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가 메타모더니즘. 이 메타모더니즘은 미술, 예술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한 번도 기존에 보지 못한 막 예술이 막 움직이고 하는 것도 다 메타모더니즘. 메타라는 뜻 자체가 비욘, 뭔가 뛰어넘다, 새롭다는 뜻이거든요.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 번째.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래려고 하는 사람은 약간 전쟁이나 뭐 중국이나처럼 뛰어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약간 지금 있는 상황이 이렇게 보인다 저는. 이게 뭐냐면 바로 트랜스포메이션. 이거는 흑백 논리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혁신 자체가 파괴예요. 디스트럭티브, 이노베이션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파괴적인 혁신인데 디지털 전환, 스마트 팩토리, 에너지의 전환, 이게 바로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그 제조기업들이 제조산업이 많이 힘드신 거예요. 하지만 계속 바뀌어갑니다. 이거는 힘들다고 안 돼 이게 아니라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 중 제조 휘스가 자꾸 만들어지고 이런 중소기업들을 어떻게든 교육하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맨 마지막 뉴노멀. 공공기관에서 공무원분들이 정부에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뉴노멀이에요. 뉴노멀은 새로운 표준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 딱 그 뜻입니다. 기존하고 다르다. 뭔가 동시대적인 가치가 바뀌었다. 이럴 때 뉴노멀, 자이트가이스트 막 이런 거 외칩니다. 근데 이 뉴노멀은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성장 경제죠. 옛날처럼 막 빠르게 일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고 경기도 막 좋아지고 이런 시대가 끝나서 이제는 그렇게 막 힘들게 빠르게 뛰면 힘들어 지치니까 천천히 좌우 앞뒤 가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뉴노멀인데 뉴노멀은 아마 여기 IT 쪽에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킬슨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보이는 게 사실 경제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하나하나 여기를 줌을 해서 보면 얘가 붙은 게 아니고 계속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약간 전자공학 같은 데서 얘기하시죠?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완만하게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가다가 떨어질 것인지.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정책기관에서 전략을 짤 때는 다 이쪽으로 많이 보십니다. 수영항 사고에 터졌다. 바로 이 부분이 강도에 떨어진 거죠. 그럼 이걸 붙이기 위한 솔루션을 보고 로드맵 뭔지에 대해서 다 회의를 하세요. 제가 아는 미래 연구자 중에 그 정보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머리 항상 아프십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상식, 혁신이 상식이어야 되고 여기서는 기술이 주도해야 하고 그리고 커뮤니티가 점점 중요해야 하고 그리고 어차피 사회는 불안하다. 약간 이런 걸 깔고 갑니다. 미래가 상당히 암울하죠. 그렇다고 기존의 장밋빛은 절대 안 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2025년부터 2030년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면서 가는데 이때를 Next Normal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아마 그때 되면 다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New Normal 하지만 이게 바로 Next Normal이라고 하는 뜻 자체는 그냥 새로운 표준이 아니라 그 다음 표준.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한데 그 다음 버전은 뭐지? 하는 게 바로 Next Normal이고 맥켄지에서 이렇게 발표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코로나 전의 세상, 자유인의 아니었죠. 근데 우리가 좀 잊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이제 좋아지겠지? 그 전에 더 좋았나? 아니면 예전이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경제 지체는 신체는 10년도 더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 경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시대상이 필요로 하는 경제의 모델을 만들어 간다라는 그 의미가 안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연구한 건데요. 코로나 전에 정확하게 2019년 12월 20일인가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제 연구실에서 저희 파리에 있는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저희랑 같이 일하는 그 연구자들하고 막 채팅하다가 소식을 접했어요. 중국에서 모델을 뭐 죽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지만 한 12월 되니까 뉴스가 들어오더라고요.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예측을, 이거는 지금 그 기술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만약 디자인에서 예측을 한다, 디자인 분야는 포사이트라고 표현해요. 계측할 수 없어서 인사이트로 사람의 통찰력을 봐야 되니까 포사이트라고 하고요. 기술에서는 계측을 해요. 타임라인으로. 그래서 프리딕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앞으로 엄청난 걸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세계적인 그 기술 예측가들하고 저희가 매번 네트워킹에서 연구하고 하는 자료를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싹 바꿔가지고 가져오고 처음에 비포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우리가 그리는 그 기술 예측의 미래는 일단 인터넷, 사회,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 이슈로 모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앞전에 우리 교수님 얘기했죠. 3D 프린팅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월 인터넷 기억나시죠? 그리고 인공지능 인지 시스템, 드론, 증강현실, 대농학, 유전체학, 블록체인, 로보틱스, 나노테크 정도가 첨단 기술로 이런 표준처럼 생각했던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저도 기억나요. 저희도 컨퍼런스를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온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막 했었습니다. 카이스트 교수님들도 초대하고 윈디스트에 있는 분들도 초대해서 막 이런 얘기를 저희가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막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지금 잘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퓨처 프레딕션, 테크놀로지 프레딕션이 나오면 그래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하고 생활 속에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걸 만들게 돼요. 기술 시나리오들이 만들어지고 자,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정밀 농업, 수직 농장, 가상현실, 신에너지, 저장, 퀀텀 컴퓨팅 이런 거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자체가 만든 게 아니라 코로나 전에 세상이 필요로 했던 실제 적용되는 기술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였어요. 맨 위에 냉동인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레인 시뮬레이션이 바로 밑에 있고요. 재생의료라는 게 있고, 엑소 뭐죠? 엑소스켈레톤, 그 공목뼈 만드는 거, 3D 프린팅으로. 지구공학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4D, 5D 프린팅도 있고요. 요 자체가 이제 그 미래 연구자들 중에서도 그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나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시나리오 안에서 만들어내는 실제로 연구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업 내부에 들어갑니다. 적용돼요. 자, 근데 이게 바뀌더라고요. 자,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변화는 이렇게 됐어요. 이 바깥쪽에 뭐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기술 중심, 넥스트 노멀이라고 말씀드린 게 뉴 노멀을 지금 맞지 않는다 말씀드린 이유가 기술 중심이라서 제조 중심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엣지 컴퓨팅, 5세대 중심, 기가웨어, 그다음에 분산 컴퓨팅, 자연 언어 생성, 기계 언어 판독, 예측기계 비전,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뭔가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필요로 합니다. 재형 데이터, 사고나 뭔가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것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들, 앞서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프리딕션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자, 그 이유가 바로 이 넥스트 노멀, 새롭게 자리 잡는 앞으로의 표준 때문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변화되는 업무의 개념 보이시죠? 그 다음에 패러리즘, 대안적 삶의 부정, 자연재해, 밀레니얼들의 지향점, 자살률, 은퇴에 대한 관점 변화. 여기 은퇴 이직을 하시죠. 자, 그리고 에너지 수요 증가, 이민, 빈곤, Z세대. 자, 이게 뭐냐면요.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기술이나 미래 연구를 할 때 갑자기 이게 주변에서 들어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세상을 바꾸는 또 다른 요소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넥슨 노멀입니다. 새롭게 자리 잡는 앞으로의 표준은 기술이 중심이긴 하지만 그 앞에 정확한 정서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게 더 발전에 많이 들어가요. 근데 또다시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속 가능하고 효용적인 그런 성장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이 얘기가 바로 지속 가능 디자인, ESG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제조 혁신, 스마트 팩토리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어떻게든 가야 하는 길이에요. 지역 중심 사회로의 유연성, 그러니까 뭐 도시 중심이 아니라 그 지역의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들. 그리고 스마트